우리 엄마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은 마른 나무잎 밟는 소리처럼 선자, 선자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들 진우, 진우오의 목소리였다. 선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지만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평화였다. 텔레비전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이어지는 며느리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알아 여보. 하지만 우리 힘든 거 생각하면 병원비에 애들 학원비에 솔직히 우리도 버겁잖아. 시어머니 혼자서 감당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가슴을 내리친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담요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짐작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도 이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거기 친구분들도 있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우리도 가끔 찾아뵙고 어머님도 우리 눈치 보실 필요 없고.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선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30년간 이 집을 위해, 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바쳐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 집과 함께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았다. 이제 72세. 거칠어진 손과 굽은 허리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이 집에서 보낸 수많은 밤, 수많은 새벽, 수많은 계절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괜찮겠지.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힘든 거 아시잖아. 민서의 목소리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선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자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침대에 몸을 웅크렸다. 낡은 담요처럼 얇고 초라해진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서러웠다. 그날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새벽을 맞았다. 선자의 이름은 이선자. 올해로 72세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낡은 단독주택에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그녀는 혼자였다. 아들 내외가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이 방학 되면 놀러 왔지만 북적거리는 시간은 잠깐일 뿐 대부분의 시간을 선자는 혼자 보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느리고 때로는 고독했다. 아침이 되면 선자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의 늠름한 모습 그대로였다. 항상 선자를 향해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야지. 선자는 남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다. 낡은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지난날의 향수가 그녀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 살았다. 특별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희망을 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족의 행복이 그녀의 행복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남편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동네 공장에서 부업을 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잡으며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어. 라고 말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생생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 내외는 그녀에게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선자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 민서가 어머니, 저희도 마음 편하게 어머니 뵙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처음에는 괜찮은 듯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을 수 있었고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가정의 모든 결정은 이제 아들 내외의 몫이었다. 선자는 마치 이 집의 손님처럼 느껴졌다.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것까지 그녀는 모든 것에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의견은 묻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아들 진우가 선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미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선자는 그 후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 며느리 민서가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밥을 차리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모두 며느리 민서의 몫이었다. 선자는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왔던 그들의 대화는 그녀가 느꼈던 모든 불안감과 소외감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선자는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짐을 쌌다. 평생 살아왔던 집에서 떠나는 길, 그녀는 낡은 트렁크 하나만을 끌고 나왔다. 트렁크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몇 년 전 손주가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도자기, 컵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으며 자신의 인생이 이 작은 트렁크 안에 다 들어갈 만큼 작아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요양원 가는 길 아들 진우는 운전석에 앉아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다. 며느리 민서는 옆자리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선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낯익은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 길을 따라 시장에 가고 병원에 가고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 길을 다시 혼자 걸을 일은 없을 것이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깨끗하고 잘 정돈된 건물이 그녀를 맞이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햇살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선자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깨끗했고 몇몇 어르신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평온했지만 선자의 눈에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외로움과 고독이 보였다. 그곳은 그녀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어머니, 여기가 앞으로 어머니가 지내실 곳이에요.
방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친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느리 민서가 조심스럽게 선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선자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다. 선자는 그저 미소 지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다. 차가운 복도에 선자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진정한 의미의 혼자였다. 낯선 복도를 걸어가는 선자의 발걸음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요양원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선자의 귀에는 낯선 소음처럼 들렸다. 그들은 마침내 선자가 앞으로 머물게 될 방 앞에 섰다. 어르신,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방이에요.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서 아주 따뜻할 거예요.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었다. 방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하얀 벽지, 깔끔한 침대, 작은 옷장과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작게 꾸며진 정원이 보였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선자의 눈에는 그저 낯설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40년간 살아온 집의 익숙한 냄새와 온기, 삐걱거리는 마룻소리, 그리고 남편의 채취가 사라진 공간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인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직원은 트렁크를 끌고 들어와 침대 옆에 놓아주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산책도 하실 수 있어요. 직원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웃으며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선자는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유리병 안에 갇힌 작은 새 같았다. 좁고 답답한 공간, 그리고 밖을 향해 뻗어 있는 막막한 시선. 밤이 되자 선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트렁크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몇 년 전 손주가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도자기 컵이 전부였다. 그녀는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옷장에 걸었다.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낡은 옷들은 그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첩을 꺼냈다. 낡고 바랜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자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들의 첫돌 사진. 모든 사진 속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선자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흐느꼈다. 그 웃음은 이제 그녀에게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사진첩을 다 넘기고 나자 그녀의 손에 삐뚤빼뚤한 도자기 컵이 쥐어졌다. 손주가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만들어준 컵이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꽃그림도 그렸어요. 컵 한쪽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해바라기가 있었다. 선자는 그 컵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작은 컵과 사진첩,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선자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식당으로 내려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그녀의 밥맛은 썩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그녀와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자식들에 대한 자랑,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병원에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선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혼자였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방에서 선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정원에는 철쭉꽃이 만발해 있었다. 붉고 화사한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선자의 눈에는 그저 쓸쓸하게만 보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꽃을 좋아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예쁜 꽃들을 심었다. 남편은 항상 그녀가 심은 꽃들을 보며 여보, 당신은 정말 손재주가 좋네. 라고 칭찬해주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선자는 문득 방을 둘러보았다. 하얀 벽, 하얀 침대보, 그리고 텅 빈 옷장. 그녀는 이 방이 마치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깨끗하고 단정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산책을 하던 중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정원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하얀 종이와 먹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선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온화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는 처음 오셨나 보네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다. 네, 며칠 됐어요. 선자가 대답했다. 저는 강준호, 강존호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는 꽤 됐지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선자도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저는 이선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준호 씨는 다시 붓을 들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선자는 그가 쓰는 글씨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인생은 덧없다. 그가 쓴 글씨였다. 선자의 마음을 울리는 글귀였다. 글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 삶이지요.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강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 속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희미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선자는 매일 강준호 씨를 만나러 정원으로 갔다.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어떤 날은 글씨를 쓰고 있었고 어떤 날은 책을 읽고 있었다. 선자는 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곳에서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선자는 강준호 씨와의 대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강준호 씨가 선자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 무엇을 좋아하셨어요? 선자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글쎄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전부였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럴 리가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기 마련이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도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강준호 씨가 따뜻하게 말했다. 선자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 미술 시간마다 그녀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선생님은 항상 그녀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다. 선자야, 너는 나중에 화가가 될 거야.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위해 살면서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강준호 씨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그림을 좋아하셨군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선자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바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의 모습, 그리고 어린 아들 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선자의 눈길은 문득 사진첩 맨 뒤에 꽂혀 있는 낡은 봉투에 멈추었다. 하얀 봉투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봉투 위에는 남편의 필체로 선자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선자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지 위에는 펜으로 쓴 남편의 글씨가 정갈하게 박혀 있었다. 사랑하는 선자에게.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거야. 내가 너무 일찍 당신을 떠나게 되어 미안하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당신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당신은 항상 나를 위해, 진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 당신의 꿈이었던 그림을 포기하고 내 병원비를 대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소. 그런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 선자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흐느꼈다. 남편은 그녀의 희생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꿈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요. 당신 자신을 잃지 말아 주시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오. 당신의 인생은 진우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의 아내이기 전에 당신 자신만의 것이요.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 주시오. 당신의 삶이 꽃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바라오. 사랑하오. 나의 선자. 선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진심을 확인한 감동과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가족을 위한 희생만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보낸 사랑과 그녀가 보냈던 헌신으로 가득 찬 소중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선자는 강준호 씨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준호 씨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선자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남편분은 선자 씨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자 씨, 이제 남편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강준호 씨의 말에 선자는 힘없이 웃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다시 손에 익더라고요. 선자 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강준호 씨의 말에 선자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들판에 핀 코스모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해질녘 노을이 지는 하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그리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강준호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준호 씨, 저도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강준호 씨는 환하게 웃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쓰는 붓이랑 종이가 좀 남았어요. 그걸로 시작해 보세요. 그날 오후 선자는 강준호 씨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강준호 씨는 그녀에게 붓을 잡는 법, 먹물을 가는 법을 알려주었다. 선자의 손은 떨렸다. 수십 년 만에 잡은 붓은 그녀의 손에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붓으로 종이에 선을 긋고 또 그었다. 삐뚤삐뚤한 선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 씨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칭찬해 주었다. 선자 씨, 정말 잘 그리시네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서 그런지 그림도 따뜻해요. 선자는 그의 칭찬에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아들의 부엌에서 들려왔던 차가운 속삭임도,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시선도, 그리고 요양원의 낯선 풍경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의 부재가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가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 내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진동은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문득문득 아들의 생각에 잠겼다. 진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혜운이는 그녀는 강준호 씨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준호 씨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선자 씨, 자식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부모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지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선자 씨의 마음은 선자 씨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요. 강준호 씨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강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림이 있었고 강준호 씨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자신의 삶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요양원에서의 삶이 한 달이 넘어가자 선자는 차츰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늘 하던 대로 남편의 사진이 있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슬픔으로 가득 차기보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소원을 되새기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행복하게 살아가시오라는 말을 되뇌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행복을 찾아보려 노력했다.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은 강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선자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고 서툴렀던 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부드럽고 능숙해졌다. 그녀는 강준호 씨에게 아직도 제가 그린 그림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지만 강준호 씨는 늘 아니에요. 선자 씨의 그림에는 선자 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의 칭찬은 선자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선자는 강준호 씨와 함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직원이 선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이 오셨어요.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준호 씨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다.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민서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미묘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선자는 그들의 표정을 읽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진우야, 민서야, 잘 지냈니? 우리 혜운이는? 선자가 먼저 말을 꺼내자 진우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냈어요. 혜운이도 잘 지내고요. 민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선자의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었어요.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선자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너희들이 바쁜데 어떻게 맨날 오니?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선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안부 인사와 짧은 대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찾아오기를 바랐지만 막상 찾아오자 그녀는 그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추억들을 떠올렸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멀고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결혼 생활 초기의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이 아픈 후 그녀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해야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동네 공장에서 부업을 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야, 네가 고생이 많다. 하지만 여자라면 가정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네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그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지만 그 보답은 결국 오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곁을 떠났고 아들은 그녀를 요양원에 보냈다. 그녀의 희생은 결국 그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한 희생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면회실에 앉아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 바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마음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그저 짐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병원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어머니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혜운이가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선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주 혜운이를 너무나 사랑했다. 혜운이는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남편의 편지에 쓰여 있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의 삶은 진우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의 아내이기 전에 당신 자신만의 것이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 살고 싶었다. 미안하다, 진우야. 그날은 내가 좀 바쁠 것 같구나. 선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진우와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당황한 듯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가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몸은 괜찮아. 그냥 내가 좀 바빠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지. 선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와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선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들이 떠나자 면회실에는 다시 침묵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강준호 씨와 함께하는 자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선자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선자의 눈길은 문득 사진첩 맨 뒤에 꽂혀 있는 낡은 봉투에 멈추었다. 하얀 봉투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봉투 위에는 남편의 필체로 선자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선자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지 위에는 펜으로 쓴 남편의 글씨가 정갈하게 박혀 있었다. 사랑하는 선자에게.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거야. 내가 너무 일찍 당신을 떠나게 되어 미안하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당신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당신은 항상 나를 위해, 진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 당신의 꿈이었던 그림을 포기하고 내 병원비를 대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소. 그런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 선자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흐느꼈다. 남편은 그녀의 희생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꿈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요. 당신 자신을 잃지 말아 주시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오. 당신의 인생은 진우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의 아내이기 전에 당신 자신만의 것이오.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 주시오. 당신의 삶이 꽃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바라오. 사랑하오, 나의 선자. 선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진심을 확인한 감동과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가족을 위한 희생만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보낸 사랑과 그녀가 보냈던 헌신으로 가득 찬 소중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선자는 강준호 씨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준호 씨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선자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남편분은 선자 씨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자 씨, 이제 남편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강준호 씨의 말에 선자는 힘없이 웃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다시 손에 익더라고요. 선자 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강준호 씨의 말에 선자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들판에 핀 코스모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해질녘 노을이 지는 하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그리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강준호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준호 씨, 저도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강준호 씨는 환하게 웃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쓰는 붓이랑 종이가 좀 남았어요. 그걸로 시작해 보세요. 그날 오후 선자는 강준호 씨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강준호 씨는 그녀에게 붓을 잡는 법, 먹물을 가는 법을 알려주었다. 선자의 손은 떨렸다. 수십 년 만에 잡은 붓은 그녀의 손에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붓으로 종이에 선을 긋고 또 그었다. 삐뚤삐뚤한 선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 씨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칭찬해 주었다. 선자 씨, 정말 잘 그리시네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서 그런지 그림도 따뜻해요. 선자는 그의 칭찬에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아들의 부엌에서 들려왔던 차가운 속삭임도,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시선도, 그리고 요양원의 낯선 풍경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의 부재가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가 요양원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 내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진동은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문득문득 아들의 생각에 잠겼다. 진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혜운이는 그녀는 강준호 씨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준호 씨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선자 씨, 자식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부모님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지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선자 씨의 마음은 선자 씨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요. 강준호 씨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강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림이 있었고 강준호 씨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자신의 삶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선자의 그림 실력은 날마다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그림들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되살아나 그녀가 그리는 모든 것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강준호 씨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선자 씨는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졌네요. 늦게라도 다시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칭찬은 선자에게 큰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선자는 강준호 씨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낯선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단아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선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김민서예요.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며느리 민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며느리는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예전에는 항상 밝고 활기 넘쳤던 그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미묘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선자는 며느리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민서야, 어쩐 일이니? 라고 물었다. 민서는 강준호 씨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선자는 민서에게 강준호 씨를 소개했다. 민서야, 이분은 강준호 씨라고. 여기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민서는 강준호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강준호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자 씨는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셔서 제가 가르쳐 줄 게 없네요. 저야말로 선자 씨 덕분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선자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선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준호 씨에게 잠시만요, 준호 씨. 라고 말하고는 민서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선자는 묵묵히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민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여기서 혼자 외롭게 지내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좋은 분도 만나시고 정말 다행이에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선자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괜찮아. 너희들이 바쁜데 어떻게 맨날 찾아오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보 병원 경영도 어려워지고 혜운이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을 여기서 모시는 게 어쩌면 서로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희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민서의 말에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말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민서도 어쩌면 그녀처럼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여자였을 것이다. 그녀는 민서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그들의 힘든 삶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서야, 나는 괜찮아. 너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지. 선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선자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자는 며느리를 보내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다. 강준호 씨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선자는 그의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며느리의 말과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고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문득 결혼 생활 초기에 남편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녀는 활기 넘치고 꿈이 있었고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아들이 성장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을 잃어갔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희생은 그녀를 텅 빈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그녀가 어린 시절 살았던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이었다. 들판에 핀 코스모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해질녘 노을이 지는 하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그리고 싶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선자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느리 민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자신의 삶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선자의 그림 실력은 날마다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그림들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감성이 되살아나 그녀가 그리는 모든 것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강준호 씨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선자 씨는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졌네요. 늦게라도 다시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칭찬은 선자에게 큰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선자는 강준호 씨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낯선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단아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선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김민서예요. 선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며느리 민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며느리는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예전에는 항상 밝고 활기 넘쳤던 그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미묘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선자는 며느리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민서야, 어쩐 일이니? 라고 물었다. 민서는 강준호 씨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선자는 민서에게 강준호 씨를 소개했다. 민서야, 이분은 강준호 씨라고 여기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민서는 강준호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강준호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자 씨는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셔서 제가 가르쳐 줄 게 없네요. 저야말로 선자 씨 덕분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선자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선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준호 씨에게 잠시만요, 준호 씨. 라고 말하고는 민서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선자는 묵묵히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민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여기서 혼자 외롭게 지내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좋은 분도 만나시고 정말 다행이에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선자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괜찮아. 너희들이 바쁜데 어떻게 맨날 찾아오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 사실 저희가 많이 힘들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보, 병원 경영도 어려워지고 혜운이 학원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을 여기서 모시는 게 어쩌면 서로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희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민서의 말에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말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민서도 어쩌면 그녀처럼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명의 여자였을 것이다. 그녀는 민서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그들의 힘든 삶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서야, 나는 괜찮아. 너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지. 선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선자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자는 며느리를 보내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다. 강준호 씨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선자는 그의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며느리의 말과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고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문득 결혼 생활 초기에 남편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녀는 활기 넘치고 꿈이 있었고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아들이 성장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을 잃어갔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희생은 그녀를 텅 빈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붓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그녀가 어린 시절 살았던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이었다. 들판에 핀 코스모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해질녘, 노을이 지는 하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그리고 싶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선자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느리 민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자신의 삶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선자의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그녀의 그림은 더욱 깊은 감동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시간을 때우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표현하고 그녀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직원들은 그녀의 그림을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고 어르신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자신들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했다. 선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림을 통해 그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선자와 강준호 씨, 그리고 그림에 재능이 있는 몇몇 어르신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선자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그림은 정원의 풍경,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 앞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고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림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어르신, 이 그림은 어린 시절의 제 고향 마을과 너무 똑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선자는 행복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그림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선자는 강준호 씨와 함께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선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민서, 그리고 손녀 혜온이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다. 혜온이는 선자에게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몰랐어요. 혜온이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선자는 손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온이를 꼭 안아주었다. 혜온이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민서는 선자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의 재능을 모르고 살았네요. 어머니의 그림을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고 멋진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선자는 며느리의 진심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괜찮아, 민서야. 라고 말했다. 진우는 선자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그림은 어린 시절의 진우와 남편, 그리고 젊은 선자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선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의 편의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여기에 모셔놓고 저희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의 말은 선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야, 엄마는 너희들을 용서해.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로서만 살고 싶지 않아.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자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그와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강준호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녀의 삶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그날 밤 선자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혜운이가 선물해준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혜운이의 선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운이는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녀는 혜운이의 선물을 보며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했다. 며칠 후 선자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나가서 혼자 살고 싶구나. 선자의 말에 진우와 민서는 당황했다. 그들은 선자가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너희들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엄마가 혼자 살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 선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와 민서는 선자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선자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선자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선자는 그들의 약속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선자의 결심은 확고했다. 요양원을 떠나 혼자 살겠다는 그녀의 결정에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민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돕겠다고 했지만 선자는 이제 그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었다. 며칠 후 선자는 요양원을 떠나기 위해 짐을 쌌다. 트렁크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그녀가 그린 그림들,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하얀 벽, 하얀 침대보, 그리고 텅 빈 옷장.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쓸쓸하고 공허했던 마음과는 달리 이제 이 방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 아닌 그녀가 다시 태어난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요양원 로비에서 그녀는 강준호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선자 씨, 이제 정말 가시는군요. 부디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강준호 씨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준호 씨, 정말 감사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선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포옹은 그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요양원을 나와 그녀는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공원이 보였고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에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선자는 며칠 동안 혼자서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그녀의 손으로 모든 것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침대를 놓고 작은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었다. 그녀의 그림들로 채워진 아파트는 금세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녀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선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작은 빵을 구워 먹었다. 그녀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행복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동네 공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아이는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선자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아가. 너도 그림을 좋아하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이의 말에 선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이에게 붓을 건네주며 말했다. 할머니랑 같이 그림 그려볼래? 아이는 기뻐하며 붓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렸다. 아이는 그녀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그녀는 아이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었다. 선자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녀는 동네 노인정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배우고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즐겼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림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이 있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당신의 삶은 진우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의 아내이기 전에, 당신 자신만의 것이요.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 주시오. 당신의 삶이 꽃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바라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진우야, 나는 잘 지내. 너희들은? 선자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우야, 엄마는 너희들을 용서해.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어머니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선자는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야, 다음에 혜운이 데리고 놀러와.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거 보여줄게. 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선자의 아파트 창가에는 붉은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요양원에 있을 때 강준호 씨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제라늄은 선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냈다. 그녀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제라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들과 제라늄 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선자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자는 햇살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 안에는 송울씨로 쓴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선자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강준호입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면 선자 씨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벤치를 보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저에게 추억의 장소가 되었네요. 선자 씨 덕분에 저는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자 씨, 부디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선자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 것을요. 저에게는 항상 선자 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선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준호 씨의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의 편지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강준호 씨에게 답장을 썼다. 준호 씨,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저는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라늄 화분은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어요. 준호 씨가 주신 선물 덕분에 제 방은 매일 봄이랍니다. 준호 씨,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언젠가 제가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준호 씨를 찾아뵐게요. 선자는 강준호 씨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의 삶은 더욱 활기 넘치게 되었다. 그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교실은 금세 동네 노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그들에게 삶의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선자의 그림은 이제 동네를 넘어 작은 개인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 그녀의 감정, 그리고 그녀의 삶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고 그녀의 삶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선자의 그림 앞에서 한 가족이 서 있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민서, 그리고 손녀 혜운이었다. 그들은 선자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선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여기 모셔놓고 저희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야, 민서야,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지. 선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와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을 존중해 주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선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달려올게요. 선자는 그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선자는 그녀의 삶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꽃처럼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